열역학 현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기존에 있는 물리 내용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나갈 겁니다. 내용이 없는데 왜 가르치냐?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도 문제를 풀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원에 없는 내용까지 다 해드려요. 자,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열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물리학은. 자, 예를 들면 추상적인 개념 하면 뭐가 있냐? 이게 있죠, 이거. 그지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뭘로 되나요? 이 실체가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실체를 만듭니다. 밤양갱을 하나 준다든지. 그래도 누가 판양갱 나왔잖아. 센서 어떻게? 그다음에 이게 뭐 이게 뭐 실체가 없으니까 카톡에다가 이러고 날려야 돼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열. 지금 여기 교실에 차갑고 덥고 뭐 그런 게 열이야. 근데 그게 뭐냐고. 실체가 있으니까. 열을 구체적으로 뭔가 기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으면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이지 않는 열 에너지를 물리학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은 이런 얘기예요. 분자가 있고 얘가 열 받으면 더 빨라집니다. 폭력이 빨라지겠죠. 교실에 있는 분자. 내가 에어컨을 틀면 교실에 있는 이 분자의 속력은 느려지겠죠.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열 에너지를 주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자,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주면 얘가 속력이 빨라져. 그런데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인력. 그 인력을 뭐라고 해요? 분자력이라고 해요. 분자력. 자, 지면에 있는 이 질량을 내가 이렇게 올리려면 내가 해준 일이 뭘로 저장됩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저장되는 똑같은 얘기예요. 얘가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분자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분자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저것도 생겨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그들 사이에 분자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생겨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존재하면. 분자력이 존재하면. 그래서 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분자력이 거의 없는 기체가 뭐 있어요? 분자력이 거의 없는 기체. 안 배워요. 적 같은 애들 있잖아. 뭐 있어? 헬륨, 네온 이런 애들. 얘들이 뭐라고 얘 뭐라고 해? 비활성 기체. 왜 비활성 기체입니까? 분자력이 없어. 각자 놀아. 그래서 그나마 이 행동에 가까운 애들이 누가 있냐면 18쪽 단원자 분자가 이거에 그나마 근접하다. 또 연력학은 기체역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고체나 액체는 분자력이 훨씬 커지죠. 그럼 걔네들은 이걸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고체나 액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체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서술하는 거는. 그것도
사실 18쪽도 분자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론에 합당한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기체. 그럼 뭐 온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열이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열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나타내냐. 지금 에어컨 틀어놓는데 교실에 이렇게 더워 이런 사람도 있고 선생님 너무 추워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면 누가 만든 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판단해? 온도를 보고 그 차갑고 더운 정도로 우리 나타냅니다. 온도는 열의 양을 수치로 나타내는 양이고 절대 온도, 섭씨 온도 정도는 알겠죠? 절대 온도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섭씨 온도는 원래 안 써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다 절대 온도 쓸 겁니다. 물리나 화학에서는 섭씨 온도 안 써요. 다 절대 온도 써야 되는 거지. 질문해봐야지 아는지. 찬웅. 27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몇 얼마야? 얼마입니까? 0도씨는 우리 편의상 쓰는 거고 절대 온도가 있어. 이걸 0켈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0도씨는 273켈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기준이요. 그럼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겠죠. 근데 이거 안 써. 이게 진짜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절대 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당연히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뭐가 틀리냐면 열량이 많은 곳에서 열량이 적은 곳으로 간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립니다. 이것만 맞아. 고온에서 저온 이것만 맞습니다. 많은 곳에 적은 쪽 이건 틀려요. 왜 그런지는 이제 계속 배우면 될 거고. 이거는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안 나오긴 한데 그래서 핵심만 기억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열에너지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니까 저 열에너지가 많고 적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없다고 했죠.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에너지는 곧 분자의 운동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열을 나타내는 열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게 온도가 있으니까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분자의 속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당연한 결과 아닐까?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속력이 빨라지겠죠. 온도가 느려지면 분자의 속력이 느려질 테고. 그러면서 루트배가 씌워져 있는데 계산하라고는 안 합니다. 계산하라고는 안 해요. 우리는 해석만 하면 되니까 분자의 속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해야 돼요? 분자의 속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 밖에 없습니까? 온도밖에 없어요.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높이거나 부치는 거. 뭐 부피를 변화시키거나 압력을 가한다거나 안 되죠. 분자의 속력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속력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상식을 위해서 그럼 같은 온도면 분자의 속력이 같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기 교실의 온도가 지금 한 19도 정도 된다고 치면 여기 있는 수많은 분자의 속력이 다 똑같냐? 그렇진 않아요. 평균적인 속력이 같은 거지. 우리가 느끼는 건 평균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고밀도 물리반 물리 실력이 어떠냐? 평균을 보면 되겠죠. 평균을. 평균을 깎아먹은 사람들이 없으면 다 높겠죠. 지금. 3분 1등급 나왔고 수리만 안 나왔네 1등급이.
홍진 1등 되지? 네? 되지? 2등급은 되겠죠. 기말 합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아마 그러면 기말고사는 쉽습니다. 중간고사의 평균이 낮으면 기말고사가 쉬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특히 수리는 좀 선생님이 화가 났을 것 같아. 우리 선생님들이 화가 났을 것 같고. 3번은 쉬웠던 것 같아, 시험이. 시험지는 안 봤지만 고득점을 한 거 보니까 그 기말고사는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정리를 해갈 건데, 자, 그러면 이상기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기체. 이상기체가 왜 등장하냐? 열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 사실상 포텐셜도 있어야 되는데 얘 안 할 거거든. 얘를 취급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분자력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돼요? 분자력이 없어야겠죠. 그런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적인 거지. 그리고 아무리 압축해도 상변화 없어요. 화학 변화도 없습니다. 그건 물리가 아니고 화학에서 하는 거예요. 물리는 막 기체를 섞어 화학 변화 그런 거 생각 안 해. 수증기를 압축하면 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합니다. 기체의 그런 기본적인 상황은 다 무시. 그리고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도 무시. 그렇게 다 무시해야 지금 또 소설하는 게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시해야.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내부 에너지. 자, 실제 물리원의 교과는 이 용어만 등장해요. 내부 에너지라는 거. 근데 프린트는 지금 막 공식이 써 있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걸 활용해야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활용해. 내부 에너지가 뭔 얘기냐면 간단해. 연력학이 처음에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 배워본 적이. 놀과 비슷하죠. 놀 처음 하면 어렵잖아요. 오늘 아침에 물리반 수업하고 왔는데 대회를 나간다고. 아니, 학원 건물인데 학원 건물 1층에 학교에서 PC방을 빌려고 대회를 하더라고. 그것도 처음 봤네. 근데 저 키파라고 놀 대회 나간대. 수업을 뭐 빼달라고 30분인가 1시간 빼달라고 해가지고 우승할 자신 있는데 빼주겠다. 놀 3명 다. 와, 깜놀했어. 브론즈 2개, 원넥 하나, 아이언? 그 2개. 무슨 시오. 브론즈 따위가 지금 대회를 나가고 그런다고. 아니, 무슨 학생들이 이렇게 좀 실력들이 없지? 대회를 나가는 애들이. 공포는 좀 다르겠지? 여기는? 다이아는 없었던 것 같고, 플레도 없고, 에메랄드? 기아이 뭐야? 클래식 노래 스타일. 초등학교 때 또 쳐가려고 했는데. 근데 다 그래. 전반적으로 다 그래. 그러니까 좀 뭔가 게임의 수준이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다 클래식 노래라고 있고. 이제 고전 게임도 쿠키런 하는 애들. 또 걸렸구만 쿠키런. 아니 고인데 지금 고인데 좀 수준 높은 차라리 피파를 해. 피파 할 거 없고 피파. 고인데 쿠키런이 뭔 말이야? 브루스타즈다 수준이 초? 여기에 분자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얘네들이 속력을 갖고 있겠지? 그럼 얘 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2분의 1에 mv의 제곱.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n배. 이러면 되고. 이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별 얘기 없죠? 이 교실에 있는 분자의 총 개수를 한 다음에 평균 속력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곧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걸 열로 환산하면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2분의 3 KB 절대 온도 T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KB는 뭐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볼츠만 상수. 연력학은 볼츠만 통계에 의해서 소술되는 거라서 아까 했잖아요. 이 교실에 있는 분자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느끼는 거고 평균적인 속력을 쓴다고 했는데 그 평균은 뭐 어떻게 됩니까? 볼츠만 통계로 내는 거예요. 그런 건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냥 상수다. 볼츠만 상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분자에 여기 있는 총 개수는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되죠.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아보가드로 수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아보가드로 수? 그건 알겠죠? 응? 몰라? 아보가드로 수? 이게 아보가드로 수. 뭘도 모른다고? 물상식하네. 화학을 수강 안 하고 모르죠. 그런다고 화학을 수강 안 한다고 뭐를 모르면 매우 물상식한 거라고. 이과인데. 얘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다는 소리네. 그러면 대다수가 모른다. 아니 분자를 하나 두 개 어떻게 셉니까? 분자를 너무나 작은데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그나마 유의미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걸 누가 했냐면 아보가드로가 보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다 똑같은 중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뭘 안 배우기는. 안 배웠다고 이거? 네. 아보가드로 법칙을 안 배워요? 네. 중학교 때? 네. 진짜. 중등 내신에 나옵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똑같은 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양, 부피 22.4리터 속에 분자 개수 다 세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1몰이라고 하는 게 1몰. 1몰은 기체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활용한다는 얘기죠. 분자 하나하나 어떻게 다릅니까? 이해돼요? 그지? 함량갱은 하나씩 팔겠지만 함량갱 하나 팔죠.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총 개수가 되고 생각보다 안 되는 거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죠. 이거 곱하고 n 곱하기 t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얘도 상수고 NA도 상수죠. 나트륨 아닙니다. 아보가드로 넘버 두 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화학 하신 분 화원 선택 없어? 맞네. 뭡니까 이거? 아직 진도를 안 나갔나? 알 배웠어 안 배웠어? 기체상수. 아직 안 배웠구나. 기체상수야 나중에 화학 시간에 아는 척해. 기체상수요. 이렇게 되신대요. 봤어요. 이 기체상수가 이거 두 개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분의 3 NR T 뭐가? 그 기체 덩어리가 가진 내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의 실체는 뭡니까? 내부 에너지 실체가 뭐예요? 운동 에너지라니까? 운동 에너지 분자의 속력이고 분자의 속력은 그럼 뭡니까? 온도예요. 온도. 자, 물리에는 이렇게 공식을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그러면 온도가 변했냐 안 변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봐. 이게 장황한데 속력은 누구만 바라보면 돼? 분자의 속력은 온도만 바라보면 되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큰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높냐 낮냐 온도가 높냐 낮냐 분자의 속력이 빠르냐 느리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가 변했냐 온도가 변했냐 같은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 뭘 살펴봐라? 온도만 살펴보세요. 온도만. 유일하게. 분자의 속력이 느려졌다. 내부 에너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지. 분자의 속력은 뭐랑 똑같으니까? 온도. 온도가 변했어? 내부 에너지도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다. 해석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걸 해봅시다. 기체가 하는 일. 중학교 때 샤넬 법칙, 보일 법칙 배웠지요? 또 안 배웠다고 또. 보일의 법칙. 중학교 뭐 검정고시 출신이야? 보일러. 응? 보일러 법칙.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하고는 반비례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커집니까? 그럼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지.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얘네들이가 샤넬의 법칙이고 저거를 연합시키면 보일 샤넬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 비례식이니까요. 이거를 비례상수로 도입해서 만든 게 PV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체하면 연력화가면 PV 에너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PV 에너지. 공식 몇 개 안 돼. 내가 막 써놔도 기껏해야 2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PV 에너지는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이 고등 과정이 웃겨요. PV 에너지 사실상 안 배웠어요. 보일의 법칙, 샤넬의 법칙을 배운 거지. 자, 저기서 N이 뭐라고? N 몰수, R은 그냥 상수입니다. N과 R은 그냥 상수예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에서는 계산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PV는 nRT라고 하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함수입니다. 왜 복잡하냐면 이건 상수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압력과 온도는 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까? 몰라요. 몰라.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자, V는 I야. 얘하고 얘가 비례야? 아니야? 몰라. 얘네 둘이는 얘가 변해도 얘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건 상수예요. 그래서 비례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것도 사실은 저항이 변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고 그럼 저항값도 변해요.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해서 그래서 얘가 결정돼요. 이런 함수를 이변수 함수라고 해요. 이변수 함수. 근데 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인데 모르냐? 고등학교 2학년이 여러분이 배우는 대수학은 다 1변수 함수만 나와요. 변수 하나밖에 없어요. x. 저희는 x 제곱도 하고 세제곱도 하는 이거는 차수가 다른 거지. 변수가 두 개입니까? 어떤 애가 y는 ax는 변수 두 개인데 무식한 소리. 변수 두 개예요? 자, 또 물어봐야지 또 수학 얼마나 하나. 자, 오차함수 왜 안 배웁니까? 오차함수. 방정식은 해를 찾아야 되는데 오차부터는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해 공식이 안 된다 그래 쉽게 말하면. 그럼 왜 고등학생들한테 이변수 함수를 푸는 법을 안 가르칠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건 특별히 해를 찾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울 이유도 없는 거지. 이거에 나름의 논리적으로 본인이 때려 맞춰야 됩니다.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얘도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거예요. 보이가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하냐? 연력학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떤 기체가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 기체가 있는데 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줘야 돼요. 오늘 여기
신규생이 와갖고 야 정훈이 누구야? 정훈을 모르는 친구가 정훈이 궁금해. 그럼 정훈의 상태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정훈의 상태를 딱 나타낼 수 있게끔 뭔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실의 기체 어떤 세 가지를 말해주는 거야. 이 교실의 압력, 부피, 온도 세 가지를 말해주면 우리는 대략 이런 애구나. 그럼 되겠죠? 정도 딱 세 가지를 얘기하면 되겠죠? 성적, 여친, 놀티어, 여친이 없으니까 성적이라 좋겠죠? 데이터가 안 나오네. 얘가 이 기체가 무슨 짓을 하면 바뀔 거 아닙니까? 압력도 바뀌고 부피도 바뀌고 온도도 바뀌고 우리는 이걸 예측하는 거. 기체가 뭐 열을 투입하든 열을 빼든 간에 그럼 압력이 어떻게 변했고 부피가 어떻게 변했고 온도가 어떻게 변했고 이걸 설명해 주면 돼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변한다고 가정하면 부피가 안 변하면 압력과 온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필요지 이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과정이라고 하고 프로세스. 포장은 이쁘게 했지만 사실상 이게 어려워서 그냥 너는 안 변해, 너도 안 변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안 변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측되겠죠. 군대 가면 연력학 웬만하면 필수입니다. 군대에서 그때는 이대로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변수를 다루려면 이변수 함수를 다루려면 편미분과 편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돼요.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 그렇게 필요 없고 이게 연력학 과정의 핵심이에요. 이 기체에 어떤 행위를 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해는가 이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부터 해야 될 과정 PV는 NR T 하나 쓴다. 두 번째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 이것만 기억해. 운동 변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체가 한 일이란 말입니다. 기체가 한 일. 일의 정의가 뭐예요? 일의 정의. 일과 에너지에서 일의 정의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힘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단위가 뭐야? 얘가 줄. 뉴턴, 미터. 뉴턴미터가 줄이니까. 그럼 기체가 한 일을 어떻게 정의하냐?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돼요. 압력의 정의가 단위 면적당 받는 힘. 힘의 단위가 뭐입니까? 뉴턴이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이거 다 곱하면 뭐가 나와요? 뉴턴미터가 나오죠. 따라서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해도 단위가 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의 행위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약하면 일을 했냐 안 했냐, 일을 했냐 안 했냐는 오로지 부피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부피. 이게 다야 이제 다 아는 거야. 이건 당연히 아는 상식이어야 되고 처음 배우는 거 내부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크냐 작냐, 온도가 높냐 낮냐, 일을 했냐 안 했냐는 부피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거예요. 부피가 안 변했어요. 그럼 한 일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이 압력이 가만히 있질 않아. 얘도 변하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거든. 고2인데 또 접근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에 적분 다 필요 없고 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이것만 바라보면 된다고. 부피가 변했는지만. 자, 연력학 법칙으로 합시다. 연력학 법칙. 연력학 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1법칙부터 해봅시다. 연력학 1법칙. 여기 피스톤에 기체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다 열을 투입하면 기체들의 원래 속력보다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겠죠. 이 교실에 히터를 풀면 교실에 있는 분자들의 속력이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속력이 빨라졌다? 온도가 증가했다.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래서 가해진 물량의 일부를 내부 에너지를 변하는 데 쓰고 내부 에너지 변하는 데 쓰고 얘네들이 이 피스톤 이거를 막 때려서 이 부피 변환을 시킨 거야. 저 부피 변환을 시킨 거야. 그럼 일을 한 거죠. 기체가 일을 하게 된 거야. 부피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외부에서 가해준 열량의 일부는 내부 에너지 변환에 쓰고 나머지 일부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 그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그래서 총량은 같습니다. 얘가 100을 줬는데 얘가 70이면 얘는 30이 돼야겠죠. 그래서 열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열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면 왜 에너지 걱정을 하고 살까요? 지구에 있는 총 에너지는 보존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에너지 걱정을 합니까? 에너지가 더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된다. 이제 통합과학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더 쓸모없는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쓸모없는 에너지.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예?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거를.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또, 아무리 뭐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사고도 중요하지.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엔트로피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다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질서요. 이 정도 대답해도 다행이고 엔트로피가 뭐예요? 이런 사람도 많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전교 1등하는 애들이건 엔트로피가 뭐야? 무질서요. 이러고 있어.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너네들은 질서 있게 앉아 있습니까? 무질서하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질서 있게 앉아 있어, 무질서 있게 앉아 있어. 누군가는 뭐 나름 이렇게 줄 맞춰도 잘 앉아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몇 센치씩 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불규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바꿔서 그럼 이기아는 키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정우는 키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서정훈에 비해서는 작지.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무질서라는 건 누구 기준에서 무질서라는 얘기야 도대체. 물리는 그런 애매한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못하냐면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해볼게요. 엔트로피라는 거는 자연은 항상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갑자기 확률 얘기가 나오냐? 동전 두 개를 던지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얘네 둘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앞뒤, 뒤앞. 그건 안 하죠. 저거를 겹쳐 있는 상태, 겹침수라고 그래요. 겹침수가 2인 거야 지금. 1, 2. 그 동전을 던졌을 때 너는 돈을 걸어봐. 어디다 걸 거야? 맞춤 2배. 그러면 어디다 걸어? 앞뒤. 이거 그겠죠. 왜 그렇게 거냐? 이성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게 확률이 높을 테니까. 자연도 똑같다고. 자연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 넘어가. 항상. 근데 이상하네. 이게 나오는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고 얘네들이 나오면 엔트로피가 낮아졌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동전 던지면 엔트로피가 낮아지네? 그러면 이거 안 나옵니까 이거? 동전 2개를 던지면 엔트로피가 높아질 확률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몇 프로야? 50%밖에 안 되죠. 근데 왜 100%냐? 이 자연이 동전 2개입니까? 동전 10개를 던져봅시다. 앞 5개, 뒤 5개를 순서 상관없이 나열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다 겹침수일 거 아니야. 그 확률은 50%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그러면 아까 아보가드로 떠올려봐. 6.02 곱하기 10의 23승. 동전을 이만큼을 던져. 그래서 겹침수가 최대인 경우 수의 확률을 한번 따져봐. 그럼 몇 프로냐면 99.99999%. 이게 통계역학의 묘미입니다. 대충 이해가요? 좀 바꿔볼게. 곧 또 이제 대통령이 선거하겠죠.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3년 남았긴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분위기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나오겠죠. 그다음에 훈 나오겠죠. 뭐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 거의 확실해 보이고 훈 나오고 저 투표를 했는데 사전 출구조사에서 49.5 49.5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훈께서 졌어. 인정 이럽니까? 아씨 몰라. 야 다 까봐. 막 하겠죠.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령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가 투표인당 이만큼이면 끝난 거야. 이거 까봤자야. 신효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통계역학의 묘미인 거예요. 그 통계가 어디에 있으니까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봤죠? 이 빅데이터도 나름 통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통계 처리하는 방식은 인간이 정하는 거고 그게 거의 뭐가 가깝다. 진실에 가까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이번 지방선거는 이거 안 맞았어. 사람들이 장난질 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찍어놓고 출구조사 때는 민주당 찍었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판에 찍었더라고. 참 한국 사람 이상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찍었다고 하면 되지. 또 장난질 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엔트로피는 우리의 자연은 매우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동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겹침수가 최대로 되는 상태로만 변화합니다. 자,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뜰 수 있지. 그러면 엔트로피가 낮아진 거야. 그럴 확률이 적으니까. 서쪽에서 뜰 수도 있지. 그럴 확률이 없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희박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가능할 수 있어. 왜? 오늘 밤 12시에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꿔. 내일 서쪽에서 뜨겠죠. 가능해. 불가능한 건 아닌데 확률이 희박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엔트로피인데 그렇게 심오하게 그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질서와 무질서는
구분 가능하냐, 구분 불가능하냐,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잉크하고 물을 안 섞으면 누가 잉크고 누가 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섞어버려.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될수록 무질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고, 이제 연력학 과정으로 가봅시다. 연력학 과정. 김한사 금방 돌아와. 김한사. 충분히 쉴 여유를 주셨고, 다음 주부터 또 곧장 또 실생도 들어오고 해서 테스트 관리는 내가 직접 해야 되겠어. 앞으로 테스트 시간 늦지 마셔요. 테스트 성적이 안 좋은 분들은 바로바로 찍어내가지고 특단의 주제가 들어가고요. 테스트 쓰다 보면 온갖 핑계를 대가 그냥 늦게 오고 말이야. 참 늦게 오지 마. 축구한다고 늦게 오고, 병원 간다고 늦게 오고. 등적 과정이 뭔 말이냐면 아까 했던 이렇게 나온 이유가 PV는 NR 인데 이 이변수 함수를 다루기 어려우니까 하나씩 고정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등적이라는 말은 부피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라고? 이 기체의 상태를 말하려면 압력과 부피와 온도를 동시에 말해줘야 됩니다. 저게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PV 그래프예요. 벌써 몇 개 알려준 거예요? 두 개. 기체의 상태를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연력학인데 PV 그래프만 그리면 두 가지를 알려준 거라고. 이미 우리 앞에 1단원으로 가면 VT 그래프 그려놓으면 쉬워지거든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쟤를 PV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으면 VT 그래프를 그린 거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해볼게요. 자, V0고 여기가 3V0. 처음 압력 P0, 여기 3P0.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는 A 상태, 여기 B 상태. A에서 B로 움직이는데 뭐가 안 변했습니까? 부피 안 변했죠. 등적 과정인데.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압력 알아? 부피 알아? 뭘 모릅니까? 뭘 몰라? 온도. 그러면 PV 그래프 그랬으면 바로 재빨리 P0, V0, 3P0, V0 쓴다. 무조건 써. 문제 할 때 안 써요. 꼭 쓰라고 안 써요. PV에서 나오면 재빨리 뭐 한다? 써라. 뭐 쓴 거야? 이렇게 곱한 거 쓰라고. 왜 쓰라고 했을까? 이거 두 개 곱한 값은 뭐하고 비례해? 온도.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쓴 저 양이 상대적인 값이야. 온도에. 온도 몇 배 증가했어? 3배. 얼마인지 안 물어봐. 증가했냐? 감소했냐? 몇 배냐? 이것만 물어볼 거예요. 충분하잖아. 됐죠? PV 그래프에서 요것만 써놓으면 온도, 부피, 압력 전부 할 수 있는 거네. 요령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열량이 얼마만큼 투입돼야 되냐? 이 양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한일이야.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한일인데 뭐가 안 변했어요? 뭐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부피가 안 변했잖아요. 부피가. 그럼 한일이 없겠죠. 그래서 0이라고 쓰이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만 변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들어간 열량은 2분의 3 NR 델타 T. 이 양이 얼마니? 근데 뭐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PV는 NRT니까 2분의 3에 3P0 V0 마이너스 P0 V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랑 같은 값입니다. 아무튼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 3P0 V0 투입된 열량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안 해도 돼, 사실은. 근데 좀 더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특기사항을 알려주려고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대학 가면 다 해야 돼. 해야 되고 지금 물리원에서는 이렇게까지 계산하고 안 한다고. 자, 이거 뭐라고? 진짜 온도입니까? 온도의 상대값이에요. 얘는 열량의 상대값이야. A에서 B로 가는데 상대적으로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예요. 얘와 비교 대상이 있어요, 항상. 등적과 등압은 같은 비교 대상이에요, 항상. 등압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C로. 재빨리 뭐 쓰라고? P 그러면 B점과 C점의 온도는 같죠? B점과 C점의 내부 에너지는 같죠? 내부 에너지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온도만. 그러면 A에서 C로 갈 때 투입된 열량도 생각해 봅시다. 이 온도 변화가 같아 틀려. 같죠? 이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잖아. 얘도 내부 에너지가 이거겠지. 이해됩니까? 등적 과정의 내부 에너지가 이거면 얘 똑같이 됐으니까 이거일 거야. 근데 얘는 뭘 더해야 돼? 여기에 뭘 더해야 됩니까? 1도 있지. 1도 1은 뭐냐? 1. 아까 1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1은 압력 곱하기 부피였죠. 근데 어떻게 쓴다고? 적분할 거 없잖아. 적분이 뭐야? 적분이 면적인 정도는 알잖아요? 이 면적 구하면 돼. 세고한 면적. 저 면적 얼마입니까? 면적 2P0 V0가 되겠죠. 그러면 A에서 C로 투입된 열량의 상대값은 얼마라고 되는 거예요? 5P0 V0. 기본적인 질문 해봅시다. 여기 계산해놨으니까 기본 질문 여기. 질문: 같은 열을 공급했을 때 온도 변화가 더 큰 경우 등적일까요? 등압일까요? 해석을 해봐. 같은 열을 공급했을 때 내가 온도가 높을까? 얘가 온도가 높을까? 등적이 높겠죠. 왜? 열 주면 얘는 다 뭐만 가져가? 내부 에너지로만. 얘는 열 주면 내부 에너지도 가져가야 돼. 뭣도 해야 돼? 1도 해야 돼. 엄마가 용돈을 정훈하고 이기환하고 똑같이 용돈을 받았어. 근데 정훈은 여친이 없잖아. 그럼 다 지 돈이지. 근데 이기환은 여친 데이트 비용 써야 돼. 밤양갱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주머니는 줄어들겠죠. 하나 더 갖다 줘. 여친한테 얻어먹는 거 아니야? 없는데요. 잘 찾아봐. 알 수 있어. 수리구에 여학생들 물리는 때 거의 안 하지? 거의 없지? 많이 해? 여학생들 물리는데? 과중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거의. 요즘 여학생들 물리 많이 선택하는데. 요즘. 근데 생각보다 없긴 해. 자연스러운 별로 없어. 미안하지만 촌동네일수록 없습니다. 진짜 그래. 교육을 안 하니까, 입시 교육을 안 하니까. 상위 대학을 가려고 할수록 물론 어설픈 대학 그냥 점수만 잘 나오면 돼.
상위 대학일수록 자기 계열과 적합한 걸 하셔야 돼요. 계열 적합이 가장 문화생지 중에서 물리화학이 기본 학문이니까 이걸 하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중은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뭐 선택의 폭이 없고 나머지 학교는 물리화학에 생명을 하나 더하든지 지학을 하나 더하든지 상대적으로 지학이 쉽긴 한데 입시 과정에서 별로 써먹을 게 없어. 입시 과정에 왜냐면 뭐 천문학과 갈 겁니까? 뭐 기상 뭐 지구학과 안 가잖아. 거의 없어.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지구학과 쪽으로 별로 가려고 했는데 거의 없어. 천문학과 가려고 하는 진짜 특이한 애들이고 과학부에 몇 명 정도밖에 없어. 다 물어보면 지구학과 간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건축학과나 토목이나 이건 지학 괜찮아. 한강이니까 계열 적합하잖아. 계열계. 근데 뭐 기계공학과 가야 되는데 지학하고 생명 선택해가지고 그 교수들이 싫어한다니까. 교수들 입장에서는 옛날 생각하는 거야. 대학생이 오면 얘네가 미적분도 잘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벡터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가르치면 되는데 되게 싫거든, 귀찮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잘 돼 있는 걸 보고 싶으면 하는 거야. 못 알아보니까. 좀 앞으로의 트렌드는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의대였는데 갑자기 3학년 때 바뀌어 장래 희망이.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거잖아. 의대를 갖고 싶었으나 성적에 현실상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 학교에 뽑아놔도 자퇴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그래요, 지금. 상위 대학일수록 얘네가 한 학기도 아니고 다 수능 봐서 딴 데가 특히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 심해요. 많이 나갔어. 나간 퍼센트들이 거의 15%인가 20% 가까이 된다고 그러고. 그럼 교수 입장에는 뭐야 이것도 뽑아놓더니 의대 가다가 나가네? 이제 빡치겠지? 아 이제 앞으로 의대자 나온 애끼는 안 뽑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대 쓰신 분은 없겠지? 의대 쓰신 분들.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면 의도리 있게 잘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쓰니까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쓰기 때문에 요즘 자소서 같은 거 이제 안 쓰는 시대가 됐어요. 자, 두 번째. 같은 온도만큼 변하는데 누가 영향이 더 커야 됩니까? 그러면 온도가 똑같이 변해야 돼. 얘랑 똑같이 변해야 돼. 누가 열이 더 많아야 돼? 등하게 변해야지. 왜 얘까지 해줘야 되니까. 똑같은 온도로 변하는데 몇 대 몇? 몇 대 몇? 3대 열량이. 자, 안 외워도 되는 거지만 얘는 외웁시다. 써먹을 거예요. 수능 문제로 그때 써먹을 겁니다. 이거. 자, 뭘 외우라는 거냐? 등합 과정이면 무조건 5대 3대 2 비율이 성립합니다. 보이죠? 5대 3대 2 보이죠? 등합 과정인 경우엔 열량, 내부 에너지, 한질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보자. 등합 과정에서 한질이 200줄이면 내부 에너지는 얼마 변했어? 300줄이겠죠. 들어간 열량은 총 500줄. 몰라도 된다고.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이야. 이걸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5대 3대 2는 알아둡시다. 5대 3대 2. 자,